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모이려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정의당에서 좀 새로운 움직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세 번째 권력. 이분들이 오늘 뭐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이준석 신당과 가깝고 그리고 용해인 의원하고는 같이 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과 상식과는 열려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원칙과 상식 그리고 이준석 신당에게는 왜 열려 있고 용해인 의원에게 왜 닫혀 있습니까? 용해인의 개혁연합 신당에는 왜 닫혀 있을까요? 국민들은 그것을 납득하실까요? 그분들 진보 정당 아니에요? 저는 진보 이전에 그러니까 정치를 왜 하고자 하는지가 국민들께 설득이 되어야 국민들이 판단을 선거에서 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새로운 세 번째 권력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누구의 신당 뭐 이준석 신당 이런 분들이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저렇게 연합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준석 신당과 감정적으로 가깝고 용해인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준석 신당이라는 것을 이준석 신당이 보수 정권의 확대로 귀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께 이 진보적 정권 교체 그리고 이 개혁 과제들의 힘 있는 추진이라는 것을 설명해 낼 만한 명분도 그리고 내용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원칙에 동의하는 세력이라면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준석 신당과 더 가깝기 때문에 개혁연합신당 개혁연합신당과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거는 분명히 저희도 함께 할 수 없는 원칙을 그분들께서 천명하신 거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정치 세력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참 국민들 입장에서 평범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의당은 진보정당이고 사실은 그 뿌리가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노총 그리고 노동계와 함께해서 시민사회가 뭉쳐서 만든 진보정당이고 사실상 지난 총선 그리고 지난 선거까지 유의미한 제3지대를 형성하고 있던 정당이 바로 정의당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당의 일부가 세 번째 권력이라는 의견 그룹을 만들고 나서 이분들이 진보정치 표방하는 용해인 의원하고는 같이 못하겠고 보수를 표방하는 이준석 신당하고는 심정적으로 가깝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들의 선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진보고 뭐 보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우리 용해인 의원께서 총선 계획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을 호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반윤석열에 기대서 반사 이익 정치만 하고 있다. 개혁에는 소극적이었고 혁신과 쇄신은 좌절됐다.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민주당에 실망하신 겁니까? 네,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양비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민주당이 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는 방파제 역할 그리고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이 뭐 자고우면 하기도 했지만 야권 공조 속에서 해왔던 성과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이제 횡재세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아낼 이 큰 세력이다라는 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21대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그리고 이전 정부의 집권 여당이지 않았습니까? 집권 여당, 특히 촛불 정부의 집권 여당으로서 개혁 과제를 충실히 의지를 가지고 수행해 왔는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국민들 뭐 이렇게 여러 언론에서 지금 민주당의 위기가 뭐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뭐 강성 팬덤 때문이다 이런 진단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진단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런 리스크라고 불리는 것들은 이전에도 사실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에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국민들께서는 모아주신 거고 대선에서도 결국에 패배하긴 했지만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이제 그 정권을 넘겨주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 분명한 것은 이전에도 있었던 그 리스크라고 불리는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국민들이 보냈던 개혁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답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현재의 그 스스로를 개혁해낼 수 있는 그리고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다수당으로서 추진해낼 수 있는 동력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 민주진보 진영의 큰 승리를 위해서 이 민주당을 견인하는 역할들을 다른 세력들이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게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이 살아남는 길 그리고 또 승리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주진보 진영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한다면 네. 뭐 역사성으로도 볼 수 있고요. 역사성으로도 군부 독재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과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정당 그리고 진보 정당을 자임하면서 우리 사회의 평등 이런 문제들을 사회의 주요한 아젠다로 올리기 위해서 정말로 백방으로 노력해왔던 정당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역사성으로만 규정되는 건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2023년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무엇이 민주진보냐라고 한다면 분명히 윤석열 정부의 이 반민주적 행태, 막 상대방을 공산 전체주의로 규정하면서 절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고 야당의 당수와 대화 한번 하지 않는 이런 태도들,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정당.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3년 대한민국에서 진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답을 해야겠죠.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급변하는 뭐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이런 변화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각 나라들은 뭐 산업 체계도 전환하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걸 이제 통과시키면서 기후위기 시대 그리고 이 기술 경쟁, 기술 혁신 관련돼서 최대한의 지원을 국가가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는 그런 노력에서 굉장히 소홀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K-칩스법을 제가 주로 예로 드는데 이름은 굉장히 거창하지만 사실은 이제 반도체 산업의 세액공제 조금 늘려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필요하다면 반도체 분야의 세액공제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 국가라는 게 반도체 산업 세액공제 조금 늘려주는 게 혁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혁신을 추동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런 대안들을 갖고 있는 정당이 지금 시기에 진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민주진보 진영은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와 맞서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당이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민주당은 없습니까? 민주당도 들어있죠. 네, 민주당을 포함하고 큰 정당이면 민주당, 그다음에 작은 정당이면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뭐 열린민주당 여기까지 포괄하는 이런 정당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뭐 기존의 진보 정당들도 예. 지금 시대에 맞는 진보, 예.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뭘까? 많은 분들이 뭐 몇몇 의원 개인들을 이제 원인으로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그런 해석에도 또 동의하지는 않는 게 진보 진영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혁신을 못했기 때문에 쇄신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의당은 어떡합니까, 의원님? 네, 그런 면에서 정의당에게도 지금 네. 시대에 발맞춘 진보 정당으로서의 쇄신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의당도 즉 그런 쇄신을 해낸다면 혹은 그런 방향성에 공감한다면 제가 말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최근 정의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거연합 정당을 보면 네. 여전히 좀 추상적인 가치를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좀 아쉬운 지점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네. 녹색을 중심으로 한 뭐 가치 연대, 뭐 네. 노동을 중심으로 한 가치 연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는
이준석 대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는 것에 답할 수 없는 가치인 거거든요. 그래서 진보 진영도 좀 그런 추상적 가치만 나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진보 진영이 그리는 국가의 미래, 그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는 비전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